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흥미로운 주제 해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보통 가정학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요리나 바느질 같은 집안일 먼저 생각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 학문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우리가 알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한 과학입니다. 오늘은 이 가정학이 전 세계적으로 도대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얼마나 엄격하고 과학적인 학문으로 진화해왔는지 그 놀라운 역사를 한번 쫙 파헤쳐 볼 겁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해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 가정학의 진짜 정의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요. 두 번째로 글로벌 기원과 주요 이정표. 세 번째, 전 세계적인 학문적 움직임. 네 번째로 한국의 초기 가정 교육을 거쳐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한국 가정학이 어떻게 현대화되었는지까지 싹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1번, 가정학이란 무엇인가? 1960년대 캐나다 가정학회에서 내린 정의를 보면요. 가정학이 단순한 실습 과목이 아니라는 게 확 와닿습니다. 의식주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성립되는 학문이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집안에서 끝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가족, 지역사회,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이 지식을 쫙 적용해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길러내는 데 그 진짜 목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자연과학이랑 사회과학이 완벽하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학문 분야? 정말 흔치 않죠? 그럼 이 학문의 이름은 언제 딱 정해졌을까요? 바로 1899년에 열린 레이크 플래시드 회의에서였습니다. 이때 비로소 가정학, 영어로는 홈 이코노믹스라는 명칭이 전 세계 학문적인 용어로 공식 채택된 거죠. 이때를 기점으로 가정학이 하나의 굳건한 독립학문으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지게 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파트입니다. 2번, 글로벌 기원과 주요 이정표. 가장 먼저 미국 쪽 발전 과정을 쫙 한번 따라가 볼게요. 1751년에 최초의 여자 고등교육기관인 프랭클린 아카데미가 문을 열면서 여성 교육의 첫 단추가 끼워집니다. 그러다가 1862년에 모릴랜드 그랜트법이라는 게 통과되면서 산업 계층을 위한 교양, 직업교육의 탄탄한 베이스가 깔리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1899년 레이크 플래시드 회의를 징검다리 삼아서 마침내 1909년 미국 가정학회가 떡하니 결성되면서 학문적 체계가 제대로 완성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1909년에 세워진 미국 가정학회 설립 목표인데요. 그 목표가 뭐였냐? 가정, 공공조직, 나아가 사회 전체의 생활 향상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가정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단순히 내 집 하나 잘 꾸리자, 이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수준을 훅 끌어올리자는 엄청나게 거대한 비전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의 터닝포인트가 하나 등장합니다. 1960년대를 기점으로 미국 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1960년 이전까지만 해도 가정학의 포커스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생활하는 공간, 즉 집 자체에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60년대 이후부터는 이게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으로 무게중심이 싹 이동하게 됩니다. 공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서 인간과 그 관계를 어떻게 보살필 것인가로 학문의 깊이가 한 차원 더 깊어진 거죠.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전 세계적인 학문적 움직임. 사실 이런 학문적 움직임이 북미 쪽에만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놀라지 마세요. 필리핀에서는 무려 1699년에 이미 가정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교과 내용이 사회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방향으로 쓰이기 시작했어요. 유럽은 어떨까요? 스위스에서 세계 가정학회가 창설됐는데 지금은 본부를 파리에 두고 활발히 활동 중이고요. 브라질에서는 1981년에 오이코스라는 전문 학회지가 발간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대륙도 1983년에 17개 회원국이 뭉쳐서 전아프리카 가정학회를 만들고 대륙 전체 발전에 이 학문을 아주 적극적으로 써먹었죠. 자, 그럼 가깝고도 먼 이웃나라 일본은 어땠을까요? 여기도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전만 해도 여훈서라는 걸 통해서 여성들한테 무조건 참아라, 부지런해라, 남성 중심 가정에 무조건 봉사해라 이런 것만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1862년 메이지 유신이 터지면서 일본 가정학도 180도 확 달라집니다. 딱 이 시기에 여성의 지위 향상 그리고 교육 개발에 불이 붙으면서 근대적인 가정학이 탄생하고 쭉쭉 뻗어 나가게 되죠. 그저 봉사만 하던 수동적인 존재에서 교육을 통해 지위를 높여가는 주체적인 존재로 아주 의미 있는 진화를 이뤄낸 겁니다.
그리고 일본 가정학 역사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연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1948년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의 여자 전문학교가 정식 대학으로 승격됐거든요. 그러면서 비로소 가정학이라는 게 튼튼한 학문적 체계를 제대로 갖추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까요? 네 번째 파트입니다. 4번, 한국의 초기 가정교육. 조선 중기 이후 우리나라 교육 상황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여계, 연언어, 여범, 열여전, 명감, 소학 이런 이름의 문헌들이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개화기 이전 한국의 가정교육은 학교라는 공식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정을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주로 유교적인 됨됨이나 부덕을 기르는 비형식적인 교육에 아주 찰싹 달라붙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그 중에서도 아주 대표적인 책이 하나 있는데요. 1475년에 소해왕후가 쓴 내훈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안을 들여다보면 그 당시 여성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꼭 지켜야 했던 실제 행동 규범이나 교훈 같은 게 아주 구체적으로 꽉꽉 채워져 있어요. 가정을 중심으로 한 생활교육, 즉 이런 비형식적인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귀중한 자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교적인 덕목 위주로 돌아가던 비형식적 교육이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1886년을 지나면서 한국도 초기 근대화 시기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때 완전히 새로운 목표를 딱 장착하게 됩니다. 이전까지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회의 계몽을 선도하고 가정생활의 질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리는 아주 능동적이고 파워풀한 학문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런 생각의 변화는 실제 제도로 이어졌습니다. 1886년에 스크랜튼 부인이 그 유명한 이화학당을 세우면서 본격적인 발동이 걸리기 시작했고요. 이어서 1908년에는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고등여학교들이 세워집니다. 특히 이때부터 아예 학교의 가정과 수업이 정식으로 딱 세팅되면서 가정학이 학교 교육 시스템 안으로 아주 훌륭하게 안착하게 되죠.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파트입니다. 5번, 한국 가정학의 현대화. 한국 가정학이 학문적으로 커나가는 과정을 보면 정말 숨이 가쁠 정도입니다. 1925년 전문적인 여성교육을 목표로 이화여자 전문학교가 세워진 걸 시작으로 해서요. 1940년에는 드디어 정식 대학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해인 1947년에 학과 이름이 가정화로 딱 바뀌면서 동시에 대한가정학회까지 창립되죠. 이런 숨가쁜 과정을 쫙 거치면서 1960년대쯤 오면 마침내 일상생활 속에 과학적 접근을 접목하는 이른바 생활의 과학화라는 눈부신 성과를 학문적으로 완벽하게 이뤄내게 됩니다. 자, 이제 현대화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이건 크게 투 스텝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 1970년대에는 학문적인 전문성을 진짜 엄격하게 아주 칼같이 다지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기초공사를 아주 단단히 한 거죠. 그리고 이 튼튼한 기초를 바탕으로 두 번째 스텝인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는 현대사회의 온갖 요구들에 발맞추기 위해서 가정학 내의 세부 분야들을 쪼개고 또 전문화하는 이른바 확대 정착기를 제대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가정학은 절대 단순한 집안일의 기록이 아닙니다.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사회 전체를 더 낫게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해온 아주 치열한 과학이자 훌륭한 학문이죠. 오늘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점점 더 파편화되고 하루가 다르게 휙휙 변하는 이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수백 년을 끈들기게 이뤄져온 이 가족과 생활의 과학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미래에 맞춰서 과연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해 나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흥미진진한 역사가 여러분의 새로운 통찰력에 조금이나마 불을 지폈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주제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